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남들은 한창 자신의 꿈을 펼치며 살 나이에 비싼 돈 주고 인생 공부 제대로 한 여성이에요. 사랑에도 유효기간이 있다고 하죠. 3년이라던가요. 암튼 그 말이 맞긴 맞나 봐요. 적어도 제 경우를 보면 말이에요. 얼마 전 저는 3년간 사귀어온 남친과 헤어졌어요. 결혼까지 약속한 사이이기도 했고 저한테는 첫사랑이었기 때문에 전 그 남자한테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해줬어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정말 제 발등을 찍고 싶은 심정이지만요. 주변에선 남친한테 그렇게 쏟아붓지 말라고, 그게 다 남 좋은 일 시키는 거라고 그렇게들 만류했죠. 그런데 그런 말이 귀에 들리나요? 한창 눈에 콩깍지가 씌인 상태라 제 귀에 아무것도 안 들렸죠. 지금 이렇게 남친한테 헌신하며 언젠간 보상받을 날이 올 거라고 내심 믿었던 것 같아요. 한심하게도 말이죠. 그리고 그게 엄청난 착각이란 걸 깨닫기까지 3년이란 시간이 걸렸지 뭐예요. 솔직히 헤어지는 건 힘들지 않았어요. 후회 없이 해줄 만큼 다 해줬으니까요. 근데 끓어오르는 분노와 증오심은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정말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리를 느꼈을 정도로 남친에 대한 배신감은 컸어요. 심정적으론 오니월 서리빨도 너끈히 뿌릴 수 있겠더라고요. 그만큼 한동안 너무 힘들었죠. 남녀가 만나면 헤어지는 것도 당연한 거지 뭐 그리 유난을 떠냐고 할지 모르지만 제 얘기를 들어보시면 제 마음이 이해가 가실지도 모르겠어요. 남친과 저는 3년 전 클럽데이에 홍대 라이브 클럽에서 만났어요. 남친은 인디밴드의 보컬이었고 전 난생 처음 라이브 공연을 보게 된 초짜 관객이었죠. 한눈에 반했어요. 흑갈색 웨이브 단발에 우수에 찬 눈빛, 기타줄을 뜯는 가늘고 긴 손가락, 만화를 찍고 나온 미소년 같았어요. 남편의 첫 인상은요. 그날부터 남친 대 밴드 공연이 있는 날이면 그게 서울이든 지방이든 전 따라다녔죠. 그렇게 3개월쯤 지났을까요? 남친과 밴드 멤버들이 제 얼굴을 기억해 주더군요. 홍대 거리에서 우연히 마주쳐도 먼저 눈인사를 해주곤 했어요. 아, 처음 남친으로부터 인사를 받았던 그날은 정말 잊을 수가 없어요. 그건 마치 슈퍼스타가 수많은 사람들 중 저를 알아보곤 먼저 인사를 건넨 것 같은 느낌이었죠. 남들이 보기엔 듣보잡이었을 테지만 말이에요. 암튼 그렇게 안면을 트고부터는 몇몇 팬들과 더불어 공연 뒤풀이에도 함께 참석하게 됐어요. 뒤풀이라고 해봐야 홍대 놀이터에서 새우깡에 깡소주를 마시거나 여유가 있으면 저렴한 냉동 삼겹살집에서 소주잔을 기울이는 게 고작이었지만 말이에요. 그땐 그래도 그게 얼마나 좋던지.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남친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깜짝 놀랐죠. 솔직히 제 번호를 알고 있는지조차 몰랐거든요. 수정씨, 나 강민인데 지금 와줄 수 있어? 땡땡 클럽으로. 별거 아닌 짧은 문자였지만 쿵쾅거리는 제 심장 소리가 내 귓가에 들릴 정도로 전 흥분해 있었죠. 그래서 바로 가겠다고 단문을 했어요. 당시 저는 대학을 휴학하고 입시학원에서 보조 강사로 일하고 있던 터라 강사님께 집에 일이 생겼다곤 거짓말을 하곤 불이 나게 홍대 땡땡클럽으로 달려갔죠. 그런데 가보니 클럽 안은 난장판이 돼 있었고 남친과 외국인 남자가 싸움을 벌이고 있었어요. 사장과 직원들은 중간에서 두 사람을 말리고 있었죠. 남친은 절 보자마자 소리쳤어요. 수정씨, 여기 이 개자식한테 내 욕 좀 통역해줘. 네? 헐, 남친이 절 부른 이유는 싸움 붙은 외국인한테 자기가 하는 욕을 통역해달라고 부른 거였어요. 술자리에서 불문과를 다니다 휴학 중이라고 했더니 그걸 기억하곤 부른 거죠. 황당한 표정으로 멍하게 서 있는 제게 남친은 버럭 소리치며 아 빨리! 재촉을 했죠. 결국 전 난생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욕을 통역했어요. 불어로요. 그날 일을 계기로 전
남친과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었죠. 그리고 얼마 뒤 남친과 사귀게 됐고요. 알고 보니 남친은 경기권 4년제 대학 법대를 졸업했더라고요. 어차피 자기 실력으론 취업 전쟁에서 살아남기 힘들 거라 판단하곤 스쿨밴드 하면서 만났던 동료들과 정식으로 밴드 활동을 시작했던 거죠. 근데 취업만큼이나 홍대 바닥에서 인디밴드로 살아남는 것도 힘들더래요. 그래서 멤버들 몰래 공무원 시험을 준비 중이었는데 이젠 둘 중 하나를 포기할 기로에 왔다고 말하더군요. 생각 같아선 밴드 때려치우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제대로 해보고 싶은데 돈이 문제라고요. 지금껏 개판으로 살던 자신한테 엄마가 지원해 주실 리도 없고 알바 뛰며 공부하자니 능률이 안 오를 것 같다고요. 그럼 내가 도와줄게. 내가 벌어서 자기 뒷바라지 하겠다고. 남친은 자기 생각해주는 사람은 나밖에 없다며 엄청 고마워했죠. 나 정말 열심히 공부할게. 시험 합격하면 바로 결혼하자. 알았지? 전 평강공주라도 된 심정으로 그날부터 알바도 늘리고 돈 버는 일에 열중했어요. 남친의 성공이 내 성공이다 생각하면서요. 남친은 남친대로 밴드를 탈퇴하고 공부에 전념했어요. 공시 전문학원에 등록을 하곤 독서실도 끊어서 공부에 매진했죠.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자 남친은 밴드 활동을 하던 때와는 전혀 다른 공시생으로 변해 있었죠. 학원 보조 강사 일만으론 벌이가 시원찮았던 저는 고등학교 동창과 함께 인터넷 쇼핑몰을 시작했어요. 낮에는 학원에서 일하고 밤에는 동대문 시장으로 사입을 하러 다녔죠. 돈은 없고 열정만 가득한 처지였기에 친구와 전 피팅 모델도 우리가 직접 하면서 일당백 정신으로 운영을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현실적인 느낌이 났는지 고객들한테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었죠. 몸매 잘 빠진 모델들 핏만 보다가 평범한 사람이 입었을 때의 핏을 보곤 마치 자신이 입었을 때를 연상할 수 있었던 모양이에요. 쇼핑몰은 입소문을 타고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고 얼마 뒤부터 친구와 전 하던 일을 그만두고 쇼핑몰에만 집중해야 했어요. 매출이 늘어가는 걸 보는 재미에 힘들어도 힘든 줄 모르고 일했고요. 그러는 동안 남친은 열공을 했죠. 제가 대주는 카드와 돈으로 학원을 등록하고 독서실을 다니다 고시원으로 바꾸었어도 그 고시원비도 내고 밥을 사 먹고 커피도 마시고요. 그렇게 우리 커플은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며 지냈어요. 하지만 남친의 합격 소식은 들리지 않았고 그럴수록 남친은 예민해져 갔죠. 공시생 생활 초반엔 남친을 응원하러 노량진으로 자주 가곤 했었는데 남친이 절 보는 걸 불편해한다는 걸 알게 된 이후로는 자주 안 가게 되더라고요. 여친 돈으로 공부하고 먹고 살면서 뚜렷한 성과를 보이지 못하니 얼마나 미안하고 창피하겠어요. 그런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저 몰래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였어요. 글쎄 주변 사람들한테 절 여동생이라고 속여왔지 뭐예요. 엄마 심부름으로 반찬 나르고 옷 갖다 주는 친동생이요. 아, 생양아치 같은. 제가 준 돈과 카드로 데이트도 하고 여친한테 밥도 사 먹이고 커피도 사 먹이고 옷도 사주고 했던 거죠. 근데 이보다 더 큰 배신이 뭔지 아세요? 공무원 시험에 합격을 하고도 저한테 비밀로 했다는 거예요. 하도 연락이 안 되길래 직접 남친이 사는 고시원에 찾아갔더니 글쎄 고시원 총무가 이러는 거예요. 축하해요. 오빤 잘 있죠? 영문을 모르는 전 되물었죠. 축하라뇨? 무슨 축하요? 그랬더니 남친이 지난해 가을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 고시원을 나갔다더군요. 황당했어요. 반년이 다 되도록 저한텐 합격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거든요. 심지어 지난달에 만났을 때도 별말이 없었죠. 전 남친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랬더니 통화 거절 메시지로 넘어가더군요. 그리곤 잠시 뒤 문자가 왔어요. 수업 중이야. 나중에 전화할게. 기가 막혔어요. 상황이 이렇게 되니 의심이 꼬리를 물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밴드 멤버들을 찾아가 남친과 연락이 되냐고 물었죠. 처음엔 안 된다고 하더군요. 그러다 제 상황을 이야기하니까 자기들도 황당해하면서 하나 둘 털어놓는데 이건 뭐 식스센스급 반전이더라고요. 미니 그 자식 처음부터 수정씨 등쳐먹으려고 접근한 거예요. 실컷 빨아먹다 버릴 셈으로요. 근데 아직까지 만나고 있었는지 몰랐네요. 작년에 공무원 시험 붙고 연락이 왔더라고요. 자기 약혼자랑 다 같이 한번 보자고. 약혼자요? 믿을 수가 없었죠. 네, 미니보다 1년 먼저 공무원 시험에 합격해서 그동안 미니 뒷바라지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린 당연히 수정씨랑은 끝난 줄 알았죠. 미니가 시험에 합격하면 그 여자랑 바로 결혼할 거라고 했으니까요. 그동안 남친은 절 완벽하게 속이곤 양다리를 걸쳤던 거예요. 그리곤 앞길 탄탄한 공무원인 지금의 여친을 택한 거고요. 너무 황당하고 화가 나서 손끝이 파르르 떨리더라고요. 머릿속이 하얗게 날리는 것 같았어요. 아무 생각도 안 날 정도로요. 그런 절 보곤 불쌍했던지 밴드 멤버들은 남친이 근무하는 곳을 알려주었어요. 자신들이 말했다는 건 비밀로 해달라면서요. 전 알겠다고 하곤 자리를 털고 일어났죠. 그날 이후 전 얼마 동안 남친을 미행했어요. 그리곤 몇 가지 상황을 알게 됐죠. 남친이 곧 결혼을 할 예정이란 것과 이미 약혼녀와 동거 중이라는 사실을요. 그러는 와중에도 그는 돈이 부족해 급했던지 어느 날 제가 빌려준 카드로 밥을 사 먹고 커피를 사 마시고 극장에서 영화도 보더군요. 이건 보나마나 데이트 스케줄 아닌가요? 약혼녀라는 사람과 있었던 거겠죠. 남친이 카드를 사용할 때마다 제 폰으로 사용 내용 문자가 온다는 걸 무시하는 건지. 그때 정말 알겠더군요. 이놈이 저를 얼마나 호구로 보는지요. 극장에서 표와 더불어 팝콘과 콜라 세트를 구매한 내용 문자가 뜨길래 남친한테 문자를 했죠. 극장 갔어? 누구랑? 그랬더니 당장 전화를 하더군요. 2달 가까이 제 전화를 씹던 인간이요. 야, 너 지금 나 미행해? 그래, 잠깐 머리 식히려고 친구랑 극장에 좀 왔다. 그래서 뭐? 오히려 저한테 신경질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카드 사용 내용 문자를 받았다고 얘기를 하곤 그동안 왜 전화를 안 받았냐고 물었죠. 그랬더니 몰라서 물어? 쪽팔려서 그랬다. 너 보기 미안해서. 꼭 이런 말을 내 입으로 하게 하냐 넌? 용돈 좀 대준다고 유세 부리는 거야 뭐야. 이럴 거면 카드 도로 가져가. 막말로 나 공무원 되면 나만 줬냐? 철밥통 공무원 남편 얻는 건데 넌 안 줬냐고. 내가 시험에 붙어야 네가 나한테 뒷바라지 하느라 들어간 돈도 받을 거 아냐. 줄 생각은 있고? 뭐? 야, 누가 안 갚는데? 이자까지 쳐서 갚아줄 테니까 걱정 마. 이게 진짜 사람을 우습게 알고 있어. 끊어. 남친은 성질을 내며 전화를 끊었어요. 아주 끝까지 절 기망하면서 말이죠. 이런 놈이라면 더 이상 정에 얽매일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법률구조공단을 찾아갔어요. 상담 변호사님께 현재 제 상황을 설명하곤 앞으로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설명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 준비가 얼추된 시점에 밴드 멤버를 통해 남친의 결혼 소식을 듣게 됐어요. 남친의 결혼식 날을 디데이로 삼았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식 당일. 전 식장으로 찾아갔어요. 식장 입구에서 부모님과 함께 손님들을 맞던 남친은 절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그리곤 절 끌고 밖으로 나가려고 하더군요. 이거 놔. 왜? 내 입이 무섭니? 그래서 밖으로 나가자는 거야? 수정아, 이러지 마. 내가 다 설명할게. 남친은 주변 눈치 살피랴 제 기분 맞추랴 거의 울상이 돼선 제게 매달렸어요. 설명할 필요 없어. 다 알고 왔으니까. 너라면 적진에 홀로 뛰어들면서 무방비 상태로 왔겠니? 오늘 아침에 식장 오면서도 편의점에서 담배까지 샀더라. 내 카드로. 내가 왜 아직 카드를 정지 안 하고 있었을까? 그러니까 닥치고 가만히 있어. 돼지기 싫으면. 나한테 결혼하자고 꼬셔선 그동안 내 카드로 학원 등록하고 고시원비 내고 밥까지 다 사쳐먹었으면서 결혼은 딴 년이랑 하겠다고? 배은망덕도 유분수지. 어떻게 이런 짓을 하냐?
너 작년에 공무원 시험 합격했다며? 그래놓고 며칠 전까지 나한텐 아직도 공시생 신분인 척 쇼까지 치고. 넌 양심이란 건 애초에 안 가지고 태어난 거니? 아님 니네 집구석에서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 이 모양인 거니? 이봐, 아가씨,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리고 당신이 뭔데 남의 결혼식에 와서 깽판이야, 깽판은. 미나, 당장 경찰 불러. 기가 막혀서 정말. 남의 경사스러운 날에 어디서 저런 게 와선? 남친의 엄마는 절 노려보며 카랑카랑한 목소리로 소리쳤어요. 저기요 아줌마, 상황 파악 제대로 하세요. 내가 지금 심심해서 여기 온 것 같아요? 경사스런 날? 웃기고 앉아있네. 당신 아들 같은 놈이 멀쩡한 여자 인생 망칠 뻔한 날이지 무슨 경사스런 날이야. 당신 아들이 나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는 하고 떠들어요? 최소한 제대로 된 부모라면 이런 상황에선 혼인을 빙자해 상대를 농락한 자기 아들을 탓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경찰이요? 네, 부르세요. 제가 바라는 바입니다. 그때였어요. 남친 가족이 부른 경비원이 제게 다가왔죠. 그리곤 강제로 절 끌고 나가려고 하더군요. 그러자 신부 측 아버님이 소리쳤어요. 놔두세요. 아직 얘기가 안 끝났다잖아요. 아버님, 이 여자 정신 이상자예요. 제가 인디밴드 생활할 때 죽어라 쫓아다니던 스토커라고요. 그러니까 더 들으실 거 없어요. 하지만 신부 아버님은 남친의 말을 믿지 않는 눈치였어요. 내가 스토커라고? 그럼 넌 지난 3년간 스토커랑 붙어 다녔냐? 전 남친과 다정하게 붙어서 찍었던 사진들을 신부 아버님께 건넸어요. 그리고 너 기억 안 나는 모양인데 얼마 전 나랑 통화하면서 했단 말 있지? 철밥통 공무원 남편 얻을 거라고 했던 그 말. 내 돈 쓴 거 다 갚아주겠다는 그 말. 그 대화 다 녹취했어. 뭐? 아씨. 야, 막말로 이젠 혼인빙자 간음죄 이딴 거 없어. 그거 폐지된 지가 언젠데. 너 그거 노리고 이러는 거라면 실수하는 거야. 설사 내가 결혼을 빙자해서 네 돈을 받아 썼다 쳐. 그래도 너 그걸로 나 못 건다고. 뭘 알아야지. 그러게 뭘 알아야 싸움도 하지. 어떻게 법대까지 나왔다는 애가 수준이 그 모양이니? 설마 내가 폐지된 법 들고 와서 너한테 죄를 묻겠니? 넌 혼인빙자 간음죄만 알고 혼인빙자 사기죄는 모르는 거니? 이 와중에 모르는 척하는 거니? 네가 보낸 문자며 통화 녹취, 게다가 내 카드로 네 학원비며 고시원, 심지어 편의점에서 껌 사 먹은 것까지 다 찍혀있는데 널 사기죄로 고소하는 건 1살짜리가 하품하는 것만큼이나 쉬운 일이야. 뭘 알고나 떠들어. 그리고 사기죄 인정되면 네 공무원 생활은 유지될까? 세상 너 혼자 똑똑한 줄 알고 사는 모양인데 착각하지 마. 넌 그냥 여친한테 기생해서 살던 찌질한 인간일 뿐이야. 그런 주제에 누굴 스토커로 몰아세워? 인생 그따위로 살아놓곤 결혼? 야, 누구 인생 망치려고 니깎게 결혼이야. 웃기지 마. 암튼 난 할 말 다 했으니까 간다. 아참, 조만간 소장 날아갈 거야. 내가 혼인빙자 사기죄로 너 고소했거든. 고소미 잘 쳐 드시고 네가 그동안 쓴 내 돈에 위자료까지 갚을 생각이나 하셔. 전 그 길로 결혼식장을 빠져나왔어요. 겉으론 안 그런 척 했지만 사실 속으론 엄청 떨렸거든요. 계단을 내려오는데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더라고요. 하지만 결국 전 제가 계획한 방법대로 남친한테 한 방을 먹였고 덕분에 분하고 억울했던 마음은 조금이나마 후련해졌어요. 이후 남친과 남친의 엄마까지 저희 집에 찾아와 선처해달라고 무릎 꿇고 빌었지만 어림도 없죠. 전 끝까지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곤 모자를 내쫓았어요. 그날 식장에서 남친의 파렴치한 행각을 다 들으신 신부 아버님은 남친을 파면해달라고 남친이 다니는 기관에 탄원서를 내셨대요. 딸의 인생을 망친 놈을 용서할 수 없다고요. 그리고 전 인도에 가려다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처럼 남친 뒷바라지할 돈을 벌려고 시작한 쇼핑몰이 잘 돼서 요즘 돈 버는 재미로 살아요. 제 젊은 날의 추억이 복수극으로 낭자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오늘의 일을 교훈 삼아 앞으론 남자 보는 눈 좀 키워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털어놓고 나니 마음 한구석에 묵은 감정들이 씻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들어주신 분들
앞으로 좋은 인연들만 있으시고 더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